안녕하세요. PN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7일 파나마 이민법 변경 이후 새로 생긴 2차 임시 영주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7일에 잘 아시다시피 파나마 이민법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우호국 영주권 취득 순서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미화 5,000달러를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 그 이후 한두 달 내에 세돌라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했었는데요. 이 8월 7일 이후에는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15일 안에 1차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이후 최장 6개월 안에 2차 임시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또 그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고 그 다음 최장 3개월 안에 세돌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글로 써놓고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특징인데요. 뜨라미떼라고 해가지고 1차 임시 영주권,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 후에 페르마네이시아 프로비시오날이라고 2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3개월 유효한데요.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이고 이것은 발급 날짜는 있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영구적인 정식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대략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영구적이긴 하긴 한데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2021년 12월 7일에 저희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에서 이렇게 새로 생긴 2차 임시 영주권 3개를 발급받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페르마넨시아 프로비시오날 2차 임시 영주권이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예, 성명 수르코레아나 예, 국적이 남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여권번호 0으로 끝나는 여권번호가 명기되어 있고요. 여기에 2021년 12월 7일에 발급되어서 2023년 10월 26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명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꽉 찬 2년은 아니고 대략 23개월 정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여기 여권 번호가 7로 끝나는 거 한 개, 똑같은 내용이고 또 여권 번호가 9로 끝나는 거 한 개가 더 있어서 총 3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르미소 데 트라바호 워크 퍼밋 근로허가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카드에는 페르미소 데 트라바호라고 써 있습니다. 근로허가증이란 뜻이고요. 보시다시피 사진, 이름, 성 들어가고요. 국적
수르코레아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이디 넘버에 여기는 세둘라 파나마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 발급받으신 분들께 아니고 작년 2020년 12월 2일에 발급받으신 분 거기 때문에 세둘라 번호가 있지만, 어제 발급받으신 분은 여기에 여권 번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로허가증 발급 확정 판결문 발급 번호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인 서명, 노동부 장관 서명 이렇게 있어서 이런 근로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1차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2차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면 페르미소 데 트라바호라고 근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운전과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2차 임시 영주권이 거의 정식 영주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단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파나마로 이체하시는 것은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해외 이주 신고서를 국세청과 외교부에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P&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 고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잠재 고객님들, 즉, 자, 파나마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 그냥 내가 직접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셀프로 할까, 이런 여러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잠재 고객님들께 추천과 경험담과 증언을 들려드리는 그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저희들하고 친한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전에 하는 말과 영주권, 세둘라,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의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파나마 20무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 없는 3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연 환경 관련한 것들을 묶어보니까 미세먼지, 자연재해, 추위가 없습니다. 수도 파나마 시티의 연중 최저 온도는 섭씨 23도,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그러니까 막 영상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덥지도 않고, 또 섭씨 23도 정도면 상당히 또 쾌적하죠. 또 너무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데, 좀 추운 곳에 가보시려면은 보케테 볼칸 같은 데 가보시면 섭씨 16도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그건 이제 일부러 찾아가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겨울마다 좀 심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파나마에서는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빙판 낙상의 위험이 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또 겁을 좀 많이 냈어요. 빙판에서 넘어질까봐. 근데 그런 것도 여기는 없고, 겨울철에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햇빛을 많이 못 쬐서 생기는 우울증, 이런 것도 없고, 예, 열대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도 저녁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세금과 주택 관련해서 묶어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너무 빨리 오르는 집값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강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집을 몇 채를 사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해서 스카이캐슬, 자녀들을 망치는 황당한 교육제도라든지, 그리고 나는 안 보내고 싶어도 도저히 주위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과외나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것이 파나마에는 없습니다. 계속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적, 국가안보, 치안 안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주적이나 적국 그런 것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요. 핵무기나 좋든 나쁘든 원자력이 또 파나마에도 없고 주변국에도 없습니다. 파나마 전기의 70%는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총기 난사 등 테러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거의 겪어볼 수가 없고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관련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전체주의, 음식점 총량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요. 이제 수준 낮고 천박한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파나마의 정치가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고 굉장히 점잖게 무슨 말이든 하고요. 또 극렬한 시위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든 시위의 주제가 뭐든 더워서 그런지 적당히 몇 시간 깃발 흔들다 가는 게 전부고요. 극렬한 귀족노조 이런 거 없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없고 서로 다른 부처들이 서로 띄워주기를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외화 유치, 외화 벌이, 외국 자본 끌어들이기, 외국 회사 끌어들이기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부터 돈 들여오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이념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방향이 획가닥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이런 개념, 이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그런 반감, 그런 것이 여기서는 거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또 이 유튜브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아이디 파나마 이민으로 치시고 뭔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pnklatam@pnklata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게 궁금한데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